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대병원 산부인과 소아청소년 여성 클리닉에서 진료를 하고 있는 박수진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영유아에서 흔하게 관찰되는 소음순 유착에 대해서 오늘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순서는 여성 생식기의 구조, 그리고 소음순 유착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원인은 어떻고, 증상이 어떤 것들이 있고, 진단, 그리고 치료 후 치료 관리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여성 생식기의 구조를 우선 살펴보려고 합니다. 대음수는 이렇게 이제 회음부에 위치해 있고 이제 도톰한 이제 살로 이루어져 있는 구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이들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몇 개월 안 된 이제 그런 아이들 영유아에서는 특히 이렇게 도톰하게 접혀서 보이기 때문에 겉보기에는 이렇게 보이지만 실제로 이렇게 조금 힘을 주어서 이제 노란 부분 화살표 따라서 벌려서 살펴보면은 이제 아래와 같은 이제 구조, 내부 여성 생식기 외부 구조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안쪽에 있는 요도와 질 옆을 감싸고 있는 부분이 이제 소음순이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소음순의 앞쪽 끝에 달린 부분이 음핵이라고 합니다. 그다음 이제 소음순 안쪽에서 이제 앞쪽에 위치해 있는 부분이 요도구로서 소변이 배출되는 공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는 항문이 위치하게 되고요. 그 사이에 있는 부분이 질 입구가 되게 되고 그 주위를 따라서 천여막이 있습니다. 천여막은 되게 정상적인 구조에서는 이렇게 반지 모양의 원형 형태로 보이는데 아이들마다 차이는 좀 있을 수 있고 실제로는 이렇게 질 입구에 구멍이 명확하게 보이는 것은 아니고 이제 요게 오므라들어서 이제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소음순 유착이란 아까 보여드렸던 양측 소음순이 서로 붙어 있는 상태로 하면 이제 소음순 유착 혹은 유합이라고도 이제 불리게 되고 생후 3개월에서 6세 사이 어린 여아에서 주로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요 소음순 부분이 양쪽이 붙어서 이제 안쪽에 있는 요도구와 질 입구가 잘 보이지 않는 상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소음순 유착은 소음순이 붙어 있는 정도에 따라서 이렇게 완전히 붙어 있고 작은 구멍만 있거나 앞에는 일부 떨어져 있는 경우 혹은 뒤쪽으로 일부 떨어져 있는 경우 이렇게 좀 다양한 양상을 보이고 붙어 있는 정도도 이제 얇은 막처럼 보이는 경우도 있지만 양쪽 조직이 두껍게 붙어 있는 경우도 다양하게 관찰됩니다. 소음수 유착의 발생 원인은 다양하게 알려져 있습니다. 에스트로겐이 부족한 경우, 그리고 감염이나 기저귀 발진, 불량한 위생 상태 등으로 인한 만성 자극, 외상, 평편태선, 점막염, 그리고 이스편태 수추병처럼 이제 다른 기저질환 요인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발생 원인은 이제 가장 흔한 원인이 사춘기 이전의 에스트로겐 부족 상태입니다. 이것은 사춘기 이전의 아이들에서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이제 현상이고 에스트로겐의 감소로 인해서 소음순 피부가 얇아지고 보호 기능이 약화되면서 양쪽 소음순이 붓게 되기도 하고요. 이게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 이제 폐경기 이후 여성에서도 에스트로겐이 부족해지면서 소음순 유착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발생 원인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염증 유발 요인이 이제 또 흔하게 있는데요. 이제 요로 감염이나 외음부 질염, 기생충 등이 있을 수 있고 우리나라에서 이제 많이 기생충 관련해서 감소하는 추세이긴 하지만 요충 같은 경우도 이제 모래장난하거나 그런 아이들에서 이제 발견될 수 있는 그런 감염증이라고 할 수 있겠고 피부 질환으로 아토피 피부염이나 편평태선이 이제 함께 동반되는 경우에도 소음수유 유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외상으로 넘어지거나 회음부를 다쳐서 이제 이것들이 나중에 나으면서 염증을 일으켜서 이제 소음순 유착으로 이제 진행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고 비누나 물티슈 이런 자극이 되는 제품 등의 사용으로 인해서 염증이 생기면서 소음순 유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타 요인으로 기저귀를 착용하는 어린아이들에서 지속적인 습기와 자극으로 인해 유착이 악화되기도 하고 위생 관리 부족으로 이제 충분히 잘 씻겨내지 않거나 잘못된 배뇨 습관을 가지고 있을 때도 소음순 유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습한 환경, 그리고 비위생적인 습관, 자극적인 제품의 사용, 그리고 꽉 끼는 옷을 입어서 이제 마찰과 습기가 유발되는 경우, 그리고 이제 치료를 시작했을 때도 크림을 충분히 바르지 않거나 잘못된 사용법으로 이제 사용을 했을 때도 소음순 유착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다행히도 소음순 유착은 대부분 무증상이고 이제 병원에 내원하시게 되는 경우는 대부분 이제 영유아 검진에서 소음순이 유착되어 있어 보이니 큰 병원 진료를 받아보셔라 이제 이런 얘기를 듣고 많이 내원을 하시게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 이제 증상이 동반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제 요로 감염이 흔히 동반될 수 있고 많게는 40%까지 이제 동반될 수 있는 것으로 일부 연구에서는 보고를 하고 있고요. 소변 후 배뇨를 보고 나서 이제 소변이 새는 증상, 그리고 외음부 자극이나 냄새가 같이 동반되기도 하고 드물게 배뇨 곤란이 있기도 합니다. 구멍이 조금이라도 있으면은 소변이 충분히 이제 잘 배출이 되지만 그 구멍 사이와 막힌 부분 사이에 이제 찌꺼기가 끼거나 이제 이런 이물질이 들어가면서 감염을 일으키기도 하고 이런 걸로 인해서 냄새가 날 수 있는 것이어서 이런 증상이 동반된 경우에는 특히 더 치료를 요하는 상황이 된다고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진단은 쉽습니다. 이제 이런 아이들의 생식기를 이제 임상적으로 검사하고 이제 외부를 시진하는 것으로 진단을 하게 되고요. 이제 이렇게 회색으로 보이는 얇은 중선 유착, 메디안 라페라고 하는 이런 구조물을 봄으로써 확인이 가능하고 이것은 천여막 폐쇄증과는 다른 질환이기 때문에 이와 감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치료는 경과 관찰을 해볼 수도 있고 이제 약물 치료로서 이제 약을 바르는 치료를 해볼 수 있으며 수술적인 치료는 이제 불가피한 경우에 이제 시행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치료를 선택하는 기준은 앞서 보여드렸던 증상들 중에서 이제 무증상을 보이면서 이제 나타난 아이들의 경우는 이제 보존적 관리, 그래서 청결 유지, 정기 관찰을 하면서 이제 지켜보는 경우가 많고 사춘기 이후에 여성 호르몬의 분비가 이제 점점 많아지면서 자연 치유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점점 높아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있는 경우, 그래서 배뇨곤란이 있거나 반복적인 요로 감염, 외음부 불편감이 있는 경우에 좀 더 적극적인 치료를 고려해 볼 수 있고, 소변이 잘 배출되지 않을 정도로 심하게 붓은 경우, 그리고 감염이 심하게 발생하는 경우에는 심각한 증상에 해당하기 때문에 즉각적인 치료를 필요하는 경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비수술적 치료의 제일 대표적인 치료는 에스트로겐 크림을 도포하는 것입니다. 약물로서 에스트라디올에 이제 약하게 들어있는 그런 유센스 크림 등을 이제 주로 사용을 하게 되고 사용하는 방법은 완두콩 크기만큼 이제 짜내서 하루 한두 번, 그래서 짧게는 2주에서 길게는 6주까지 매일 도포를 하게 됩니다. 에스트로겐 크림을 쓰면서 사용할 수 있는 부작용으로는 피부 발적이나 일시적 자극, 그리고 외음부의 색소 침착, 그리고 일시적으로 굉장히 드물지만 유방 발달이 있을 수 있고 드물게 질출혈이 일어나거나 장기간 사용하게 될 경우 피부의 민감도 증가, 그리고 국소 가려움증이 나타날 수 있고 일부 어린이는 약물 성분 자체에 민감해서 크림 부위의 건조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에스트로겐 크림을 치료를 할 경우에는 적어도 절반에서 90% 가까이까지 이제 충분히 잘 치료가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스테로이드 크림도 이제 베타메타손 제제로 사용을 해볼 수 있고 사용 방법은 에스트로겐 크림과 비슷하게 하루 한 회 또는 두 번, 4에서 6주 정도 도포를 해볼 수 있고 부작용은 스테로이드를 사용하고 이제 꽤 강한 스테로이드이기 때문에 피부 위축이나 모낭염, 홍반 등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스테로이드 크림을 사용할 경우에 성공률은 한 68에서 80% 정도까지 이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에스트로겐 크림을 주로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제 이때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적절하게 잘 바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다음 슬라이드에서 잘 바르는 방법도 같이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약제 도포 방법은 목욕을 하고 나서 아이를 편안한 자세로 눕히거나 앉힌 상태에서 약을 바르게 되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충분히 이제 소음순 사이나 이제 주위에 있는 이제 이 주름들 사이에 이런 이물질이 묻어 있지 않은지 한번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찌꺼기 같은 것들이 끼어 있다면 그런 것들을 이제 물 묻힌 면봉을 사용해서 깨끗하게 잘 닦아주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나서 면봉 끝에 에스트로겐 혹은 스테로이드 크림을 이제 처방받은 것에 따라서 이제 소량으로 묻혀서 여기 그림 애니메이션에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붙어 있는 부분에 집중적으로 바르게 됩니다. 유착 부위의 선에 따라 부드럽게 면봉을 움직이면서 크림을 흡수시키는데 이렇게 위아래로 왔다 갔다 10회 정도 반복을 해서 이제 약간의 힘을 줘서 이제 바르게 되고, 하지만 그렇다고 이제 너무 과한 압력을 통해서 이제 이 압력으로 이게 벌어질 정도가 되면은 이게 결국 트라우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다시 붓거나 재발할 수 있는 위험을 높일 수 있어서 그냥 살짝 눌러준다는 느낌 정도로 면봉을 도포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일 같은 방식으로 반복해서 약제를 바르게 되고, 이제 크림을 잘 바르고 나면 충분히 흡수될 수 있도록 아이가 이제 기저귀를 찬 경우에는 기저귀를 좀 아직 입히지 말고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안정시키며 휴식을 제공하는 것이 도움이 되고요. 만약에 이제 기저귀를 사용하지 않는 아이들의 경우는 그냥 팬티를 벗겨 놓은 상태로 이제 조금 더 흡수하고 통풍되는 것을 이제 시켜준 이후에 옷을 입고 이제 일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으로 수술적 치료입니다. 이제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는 비수술적 치료에 실패한 경우, 그리고 심각한 배뇨 장애 혹은 요정체가 나타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심하기 때문에 응급실로 오시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이제 수술적 치료는 대개는 이제 전신 마취까지 요하지는 않고 이제 국소 마취를 통해서 이제 사용을 하게 되고, 아이가 협조가 어렵거나 이제 조금 이제 이런 검진을 하는 것에 제한적인 경우에는 이제 수면 마취 정도는 이제 시행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윤활제를 바른 면봉을 사용해서 유착 부위를 부드럽게 분리해내는데 이제 성공을 할 수도 있고, 만약에 유착된 정도가 너무 심한 경우에는 메스를 사용해서 수술적 분리를 시행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수술을 하고 나서도 아무는 과정에서 재발을 할 수 있는 과정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수술 후에도 1에서 2주간 에스트로겐 크림을 도포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후에도 6에서 12개월 정도 1년까지는 보습제를 사용하면서 재발 방지 위한 관리를 잘 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치료 관리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적절한 방법을 사용해서 잘 에스트로겐 크림을 잘 바르고 나면은 대부분은 이제 짧게는 2 주에서 길게는 6주 안에는 대부분 이제 잘 떨어지고 낫게 됩니다. 하지만 그러고 나서도 이렇게 치료 관리를 잘 해 주시는 것이 중요한데, 매일 위생 관리를 잘 하고 목욕을 잘 시켜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제 다시 붓지 않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쉽게 구할 수 있는 바셀린과 같은 연고를 매일 저녁 회음부에 도포를 하여 치료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음순을 충분히 벌리고 어 주위에 있는 그런 휴지 조각이나 찌꺼기들 아니면 이제 다른 물질들이 들어가는 것이 없는지를 이제 정기적으로 아이를 잘 케어해 주시는 어머니나 아버지께서 잘 봐 주시면서 청결하게 유지를 해 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부모님이 이제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아이들의 그런 생식기 구조를 좀 알면서 이제 자극물을 회피시켜 주시고 깨끗하게 유지를 해 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위생관리 가이드는 제가 이전에도 이제 11월에 올렸던 영상에서 한번 또 자세히 설명을 해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이제 요렇게 한 13가지 정도로 이제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 아이들이 이제 손 씻기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이거는 아이들이 뭐 호흡기 감염이나 이제 다른 어디 물건에 묻어 있는 균들이 쉽게 아래쪽으로 이제 손을 닿으면서 이제 그런 감염이나 이런 것들이 또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화장실 사용 전후에 손을 충분히 잘 씻도록 교육을 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제 대변을 보고 나서도 앞에서 뒤로 닦는 것. 그래서 이제
대변에서 나오는 세균들이 앞으로 옮겨가는 것을 이제 최대한 막아주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물티슈를 이제 필요한 경우에는 사용을 해야겠지만 이제 너무 잦은 사용은 오히려 아이들의 그런 소음순과 대음순 부분에 자극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사용을 줄여주시는 것이 좀 도움이 되고, 소변을 볼 때 아이들이 이제 무릎을 모으고 보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다리를 충분히 벌려서 이런 민감한 부분에 소변이 닿지 않도록 잘 알려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자극이 적은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도움이 되고요. 그래서 거품 목욕이나 강한 세정제보다는 깨끗한 물이나 저자극 비누를 사용하는 것이 도움이 되고, 이제 오히려 이제 이런 증상이 너무 심해질 경우에는 아예 그냥 비누를 사용하지 않고 물만 사용해서 씻는 것이 더 도움이 될 때가 있습니다. 통기성 좋은 속옷을 이제 면 소재로 선택해서 입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제 자주 교체해서 항상 건조하게 유지시켜 주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꽉 끼는 옷은 피해서 이제 습기가 차는 것을 방지해 주고, 꽉 끼는 바지나 레깅스는 줄여 주는 것이 좋고요. 취침할 때 의료도 속옷은 통풍이 잘 되도록 넉넉한 속옷을 입히거나 아이의 이제 치마 같은 걸 입혀 놓고 재우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씻고 나서도 충분히 이제 타올로 두드려서 건조를 시켜주고, 필요한 경우에는 손선풍기나 바디드라이어 등을 사용해서 완전히 말려주는 것이 중요하고, 이제 너무 건조할 경우에는 바셀린이나 저자극 로션 등을 얇게 발라서 피부를 보호하고 촉촉하게 유지해 주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염증이나 감염증이 굉장히 심한 경우에는 좌욕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고, 하루 한두 회 15분 동안 좌욕을 해서 아이들이 불편해하는 증상을 완화시켜 줄 수 있습니다. 이제 의사 진료에 따라서 필요한 경우에는 이제 국소 스테로이드를 추가적으로 사용을 해볼 수가 있고, 기저귀를 착용하는 아이들에서는 소변이나 대변을 보고 기저귀를 교체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하루에 몇 번은 이제 기저귀를 벗겨서 충분히 통풍시켜 주는 시간을 갖고 이제 피부를 쉽게 만들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요약을 해 보자면, 소음순 유착은 아이가 성장해 가면서 자연스럽게 호전이 될 수 있지만 이제 악화시킬 수 있거나 유발하는 원인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맞춤형 치료를 잘 하는 것이 필요하고, 더 악화되기 전에 조기에 치료를 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기 진단과 적절한 맞춤형 치료가 치료 성공률을 높일 수 있고, 치료 후에도 재발을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꾸준한 관리를 통해서 재발을 최소화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질의응답 이제 많이 해주시면은 충분히 제가 답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홀리해피님께서 이제 처음 질문을 주셨는데, 유착이 생겼을 때 꼭 병원에 방문해야 하나요? 아니면 일시적인 상황일 수 있나요? 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어, 이제 이런 소음순 유착의 경우는 아이가 성장해 가면서 결국은 이제 사춘기가 시작되는 한 10세에서 12세 정도가 되면은 여성 호르몬 수치가 올라가면서 저절로 떨어질 수 있는 경우가 많고요. 이제 유착이 생겼을 때 이제 치료를 해야 되는 경우가 이제 다른 뭐 의학적인 원인이 있어서 이제 시행을 해야 될 수도 있고, 이제 간혹 부모님께서 이제 이게 떨어뜨리는 것이 이제 조금 더 이제 '마음이 편하겠다.'라고 생각이 될 때도 사실 그런 유착에 대한 치료를 고려는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착이 생겼을 때 병원을 방문을 해야 되는 이유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기생충 감염이나 이제 그런 다른 세균성 감염 등이 동반되어 있는 경우, 그리고 아토피 피부염이나 이제 다른 기저질환 등으로 인해서 소음순 유착이 생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한 번은 의사 검진을 통해서 다른 원인이 없는지, 그리고 요로 감염 등이 동반되어 있지는 않은지 확인을 한번 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소음순 유착이 있는 것이 확인이 되었을 때는 그래도 꼭 이제 산부인과 등을 이제 진료를 보고 이제 경과 관찰할지 치료를 해야 될지 좀 의사와 상의를 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 홍서희 님 질문 주셨습니다. 치료를 늦추면 아기에게 장기적으로 어떤 영향이 있는지를 물어보셨는데요. 어, 이러한 치료가 늦어질 경우에는 이제
악화되는 원인이 있을 경우, 그래서 뭔가 좀 위생 상태가 좀 불량하다든가 아니면 관리하는 방법이 혹시 잘못됐다 아니면은 이제 뭐 다른 그런 악화시키는 요인이 있었는데 이거를 찾지 못하고 계속 염증이나 만성적인 감염에 이제 노출이 된다 할 경우에는 그런 유착된 정도가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이제 이게 일부 구멍이 나 있는 경우에는 소변이 나오는데 크게 문제가 없겠지만 이제 너무 많이 붙어서 이제 소변이 혹시 나오지 않는 상황이 될 경우에는 이제 아이가 소변을 못 보거나 이게 역류하면서 감염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시기에 필요한 치료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다른 합병증이 없다면 붙어 있는 것 자체로는 아이가 이제 장기적으로 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이제 단순히 여성 호르몬 결핍으로 인해서 붙은 경우라면은 대부분 이제 성장하면서 좋아지기 때문에 장기적인 큰 합병증이 생기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으로 해피라이프 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자연적으로도 해결될 때가 있는지요? 그래서 이제 성장하면서 이제 저절로 떨어지는 경우가 이제 흔하게 있기 때문에 이제 자연적으로 해결될 수 있어서 이게 생겼다 하더라도 너무 걱정하시지는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따뜻한 초코라떼님 질문 주셨습니다. 2차 역류화 검진으로 소음순 유착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보니까 가운데 조그만 구멍이 있고 위아래로 붙어 있다고 하셨는데 지금 처방 가능한 약이 단종되어 지켜보자 하셨는데 이 경우 요로 감염이나 질병 걸릴 확률이 높다고 하는데 그냥 지켜봐도 괜찮을까요? 아이가 소변 볼 때 흐르듯이 보는 게 유착 때문이었던 것 같은데 다른 병원 가서 떼내야 할지 어느 게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어 아마 이제 이 약이 처방 가능한 이제 또 지역에 따라서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게 도입이 되어 있지 않은 병원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좀 소변이 좀 흐르는 것이 이제 좀 충분히 나오지 않는다든가 이제 좀 요정체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면은 한번 이제 평가를 해 보고 이제 치료를 하는 것이 이제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래도 구멍이 있는 정도라면은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할 가능성은 높지 않기 때문에 아마 약물로도 치료가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이거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이제 그 처방 가능한 병원에서 이제 진료받고 담당 선생님이랑 상의해서 치료를 어떻게 할지 이제 상담해 보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행복한 인생님께서 이제 질문 주셨는데요. 유착 관련해서 수술까지 가는 경우도 있었나요? 어느 정도가 심각한 상태인지요? 라고 이제 질문을 주셨습니다. 사실 대부분은 수술까지 가는 경우는 많진 않고 웬만해서는 수술을 권해드리진 않습니다. 사실 이제 수술을 하게 될 경우에는 또 어떻게든 이제 상처를 내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 수술을 하고 나서 다시 유착이 되는 경우도 이제 굉장히 흔하기도 하고 그 정도로 이제 심각한 경우는 아이의 소변이 안 나오거나 소변이 이제 역류가 되는 경우 그래서 요로 감염이 굉장히 심하게 되는 경우 이제 수술을 고려해 볼 수 있지만 웬만해서는 이제 그렇게 응급 상황이 아닌 경우에서는 약물로 치료하는 경우가 이제 훨씬 더 많습니다. 다음 에스트로겐 치료 관련된 글도 있었던 것 같은데 설명을 해 주세요라고 하셨고요. 저희가 이제 가장 많이 처방하는 것이 아무래도 그런 에스트로겐 크림을 사용한 치료입니다. 그래서 이 치료 같은 경우는 아까 슬라이드에서도 이제 잠깐 언급을 드리기는 했었는데 그 약 자체를 유착된 부분에 조금 이제 도포를 이제 하루 한두 회 정도 4에서 6주 정도 이제 보통 치료를 하게 되고요. 이제 치료 관련해서 아무래도 여성 호르몬 제제를 어린아이들에게 이제 쓰게 되다 보니 부모님께서도 보통 많이 걱정하시는 것들이 이제 여성 호르몬에 노출되는 것이 아이의 성장이나 발달에 영향을 주진 않을지 아니면 이와 관련된 어떤 부작용이 있으신지에 대해서 제일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 기관에서 이렇게 치료했던 이제 아이들에 대한 이제 데이터를 살펴봐도 이로 인한 부작용은 실제로는 거의 나타나지는 않았었고, 이제 외국에서 보고되는 사례에서도 간혹 에스트로겐이 전신 내에 흡수되면서 유방 멍울이 일시적으로 잡힌다든가 아니면 질출혈이 일시적으로 생긴다든가 하는 것들이 이제 보고가 되고는 있는데, 이제 이러한 합병증이 생긴다 해도 약물을 끊으면은 이제 대부분 바로 이제 호전되는 그런 가역적인 상태가 되고요. 그래서 그리고 적절한 방법으로 이제 너무 많은 양을 도포하지 않고 이제 딱 국소에 필요한 만큼만 소량 적용을,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방법을 사용해서 충분히 치료를 할 경우에는 이런 합병증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하얀 눈이 내려 님께서 주신 질문입니다. 아이가 소음순 유착 때문에 자주 울고 기저귀를 차고 있는 동안 불편해 보입니다. 유착으로 인해 아이가 배뇨에 어려움을 겪거나 통증을 느끼고 있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혹은 아이가 불편함을 표현하지 않아서 놓치는 부분이 있나요? 라고 주셨습니다. 사실 소음순 유착을 진단하는 것 자체는 이제 어쨌든 이제 아까 이제 보여드렸던 것처럼 대음순을 이제 아이의 그 통통한 부분을 딱 벌려서 봤을 때 양쪽에 소음순이 이렇게 잘 떨어져 있지 않고 이제 붙어 있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할 수 있고요. 아이가 이제 배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이제 사실 알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아무래도 아이가 이제 이상하게 원인 모르게 계속 울고 있거나 그런 배뇨로 인해서 통증이 있거나 아니면 아이가 이제 소변을 보는데 마치 대변을 보는 것처럼 이제 온몸에 힘을 많이 준다든가 하는 것으로 간접적으로 추정은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그런 배뇨와 관련해서 그런 감염증이 생기지 않는지에 대해서는 아이가 이제 기저귀를 갈 때 그 소변에서 냄새가 나지는 않는지, 그리고 소변을 보고 나서도 이제 계속 아래로 쭈루루 흐르는 것들이 이제 보이진 않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확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제 열이 나고 그런 요로 감염이 생기는 것들로 인해서 이제 병원에 가게 되거나 했을 때도 소음순 유착이 같이 관찰된다면 이에 대해서 치료를 고려해 봐야 되는 그런 이제 적응증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홀리해피 님께서 질문을 주셨고요. 소음순 유착을 치료받고 나서 아기에게 부작용이나 후유증이 남을 수 있나요? 예를 들어 수술이나 치료 과정에서 아기의 피부에 흉터가 남지 않도록 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라고 주셨고요. 어, 사실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수술적인 치료까지 가는 경우는 이제 굉장히 드물다고 할 수 있겠고, 혹시라도 이제 수술을 받게 됐을 경우에도 소음순 조직은 굉장히 이제 회복이 빠르고 잘 아무는 조직이고 흉터가 잘 남지 않는 이제 조직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수술로 인한 후유증이나 흉터 관련해서는 크게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완전 응급 상황이 아니고 약물로 치료가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라면은 이제 약을 바르는 것 자체는 아기에게 부작용이나 후유증이 남는 경우는 이제 거의 없다고 생각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아직은 청취자님께 질문 주셨습니다. 저희 아기가 소음순 유착이 발견되고 치료를 시작하기 전에 다른 건강 문제가 없는지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치료 전에 체크해야 할 다른 신체적인 문제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 배뇨 문제가 다른 질환과 연관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병원에 저희 이제 소음순 유착으로 내원을 하시게 되면은 저희는 1차적으로 이제 소변 검사를 통해서 균이나 다른 이제 소변에 문제가 없는지 등에 대한 검사를 하고 균 배양 검사를 1차적으로 같이 시행을 합니다. 그리고 대변 검사를 통해서 직접 이제 그런 기생충 같은 것들이 없는지 또 이제 같이 확인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이제 배뇨 문제가 좀 더 의심이 된다 할 경우에는 이제 그런 방광이나 이런 것들이 소변을 충분히 잘 보는지 이와 관련된 테스트를 이제 추가적으로 진행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음순 유착을 악화시킬 수 있는 원인이 없는지를 이제 좀 충분히 더 확인을 하고 이제 다른 문제가 없다면 이제 치료를 시작하게 되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의사가 직접 검진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중 하나인데, 이것은 아이가 이제 위생 상태가 잘 관리가 되고 있지 않은지, 그리고 평평태성과나 아토피 피부염 같은 것들이 이제 소음순이나 대음순 주위에 이제 다른 악화 요인으로서 작용하진 않는지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시진상 다른 이상이 없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어 단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흰둥이와 푸드리 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소음순 유착이 생긴 아이에게 특별히 피해야 할 음식이나 환경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 알레르기 반응이나 염증을 유발할 수 있는 것이 있을까요? 라고 의견 주셨고요. 이에 대해서는 사실 음식 자체는 아이가 뭐 특별히 알고 있는 알레르기가 있거나 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음순 유착 때문에 가려야 하는 음식이 특별히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환경 같은 경우는 이제 아래쪽 위생 관리를 잘 해주는 것, 그래서 이제 기저귀 같은 경우에는 기저귀를 입고 이제 갈아줄 때 이제 한번 씻기고 나서 충분히 건조를 시켜주고 통풍할 수 있는 시간 5분에서 10분 정도라도 이제 주면서 이제 아래쪽 관리를 이제 건조하게 잘 만들어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제 기저귀 발진 같은 게 좀 생기는 경우에도 소음순 유착을 더 악화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기저귀 발진을 좀 줄여줄 수 있는 치료를 하거나 아니면은 면기저귀를 일시적으로 좀 불편하시더라도 사용해 보는 것이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저귀를 사용하지 않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도 좀 뭐 치마를 평소에 좀 입히고 스타킹이나 레깅스 같은 거 좀 피해 주고 꽉 끼는 청바지 입지 않게 하고 하는 그런 일상생활의 교정이 굉장히 중요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홍서희 님 질문 주셨습니다. 소음수 유착이 있는 아이에게 일반적인 기저귀를 사용해도 괜찮을까요? 아니면 특수한 기저귀를 사용하는 것이 좋을까요? 기저귀의 재질이나 크기에서 고려할 점이 있다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이거는 사실 아이에게 기저귀를 사용을 해 보면서 이제 이것들이 이제 우리 아이랑 잘 맞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는 것이 좀 도움이 되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뭐 일부러 더 특수한 기저귀를 미리 사서 할 필요는 없고, 기저귀를 입히면서 아이가 발진이 일어나진 않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잘 면밀히 관찰을 해 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좀 기저귀가 잘 맞지 않아서 좀 빨갛게 발진이 자주 올라온다 할 경우에는 이제 잘 맞는 것으로 좀 갈아보면서 아이가 좀 편안하게 이제 착용할 수 있는 기저귀를 이제 입혀주는 것이 도움이 되고, 그리고 또 너무 꽉 끼는 기저귀에서 사이즈를 잘 맞지 않는 것을 잘못 선택하게 될 경우에도 그런 소음수 유착을 더 악화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아이에게 적절한 사이즈로 잘 맞는 기저귀를 입혀주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서핑러버님께서 주신 질문입니다. 유착이 치료된 후 아이가 배뇨나 성적 건강에서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없도록 하기 위해 치료 후 몇 번의 추적 검진이 필요한지 알고 싶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정해져 있는 추적 검진이나 의 횟수 이런 것들은 이제 특별히 정해진 건 없기는 하지만, 저희가 이제 어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 좀 떨어지고 한 3 개월, 6 개월, 9 개월 정도 한 1 년에서 2년 정도는 추적 관찰을 우선적으로는 하게 되고, 그다음에는 이제 부모님께 아이에게 직접 검진을 해 보시도록 교육을 해 드립니다. 그래서 실제로 한 달에 한 번 정도씩은 이제 꼭 아이들에게 잘 들여다보고 붙지 않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 보시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소음순 유착이 혹시 재발이 된 경우엔 다시 병원을 찾아볼 수 있고, 만약에 재발되지 않고 이제 잘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그래도 사춘기가 시작되는 한 7-8세 정도까지는 그래도 어머니께서 이제 직접 검진을 해 주면서 아이가 다시 붓진 않는지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소변 보는데 불편한 것이 없는지를 좀 물어보면서 같이 체크를 해 주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질문 다 이제 모두 답변을 해 드렸고 충분히 이제 궁금한 것들이 해결이 잘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음순 유착은 굉장히 아이들에서 흔하게 나타나긴 하지만 이것들을 치료하고 나서도 후유증이 남는 경우는 이제 많지 않고 대부분 아이들이 건강하게 잘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는 마시고 다만 이제 다른 악화시킬 수 있는 요인 아니면 치료해야 될 다른 이제 기저질환이 있지 않은지 이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소음순 유착이라고 이제 들은 경우에는 꼭 한번 산부인과를 방문을 하셔서 다른 이상이 없는지 검진받고 필요한 검사들 받아보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